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미국의 혁신 기술 세 가지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항공이나 데이터 인프라, 또 자동차 산업, 이 미래 지형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네. 과연 어떤 기술들이고 또 이게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삶이나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기술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선이 아니에요. 그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새로운 항공기 엔진, 그리고 AI 시대를 위한 엔비디아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설계,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로보택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기술들이 가진 혁신성, 또 그 파급력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 GE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보죠. 프랑스 사프란이랑 같이 그 CFM 인터내셔널이라는 합작사를 통해서 개발 중인 개방형 팬 엔진, 이게 핵심인데요. 네, 오픈팬 엔진이죠. 네, 이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 기존 제트 엔진하고는 확 달라요. 그 커다란 팬이 엔진 덮개 없이 그냥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더라고요. 이게 왜 혁신적인 건가요? 아,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바이패스 비율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건데요. 바이패스 비율이요? 네. 쉽게 말하면 엔진 중심부, 그 뜨거운 코어를 통과하는 공기량이란 그 주변을 감싸고 지나가는 차가운 공기량,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개방형 팬은 그 차가운 공기의 양을 아주 훨씬 많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하.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기존 터보팬 엔진은 구조적으로 이 비율을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개방형 팬 엔진은 그 거대한 팬으로 훨씬 많은 양의 차가운 공기를 좀 느린 속도로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죠. 아, 공기를 더 많이 하지만 천천히 민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덕분에 연료 효율을 기존 엔진 대비해서 무려 20% 이상 개선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 이상이요. 와, 항공사들은 연료비가 정말 큰 부담인데 이건 뭐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AF라고 하죠. 네, SAF? 이것과도 100% 호환되도록 개발 중이라서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항공업계의 큰 숙제를 푸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항공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계속 오르는 운영 비용, 또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 이 항공업계의 두 가지 큰 고민거리를 어쩌면 한 번에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술인 셈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에어버스 같은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이 이 엔진을 다음 세대 기종에 채택한다, 이러면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물론이죠. RTX의 프래트 앤 휘트니 같은 경쟁사들도 나름대로 고효율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GE와 사프란의 이 개방형 팬 엔진이 가장 파격적인 성능 개선을 보여주면서 차세대 표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기술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랑 경제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거고요. 이게 항공산업의 오랜 딜레마를 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자차 판매뿐만 아니라 뭐 유지 보수나 서비스 시장까지 생각하면 GE나 사프란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AI 시대의 심장,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폭증하는 연산 수요, 이걸 처리하면서 생기는 전력 소모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좀 짚어주시죠. 현재 대부분 데이터 센터는요, 외부에서 고압의 교류, AC 전력을 받아요. 근데 이걸 서버렉 안에 있는 개별 서버나 GPU가 쓰려면 훨씬 낮은 전압의 직류, DC로 바꿔야 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 변환을 거치는데 이 단계마다 에너지 손실이 꼭 발생합니다. 아,
변환할 때마다 에너지가 새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압을 낮추는 대신에 전류량이 커지니까 구리 케이블도 엄청 두꺼운 게 많이 필요해지고요. 여기서 또 열이 엄청 발생하니까 이걸 식히는 냉각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배선도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배선이 복잡해지니 유지보수도 어렵고 비용도 늘어나는 약간 악순환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전기를 여러 번 바꾸면서 에너지 새고, 열 나고, 선 굵어지고, 복잡해지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말. 네,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는 엔비디아의 대안은 뭔가요, 그럼? 엔비디아가 버티브나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같은 이런 전력관리 반도체 전문 기업들하고 힘을 합쳐서요. 800V 고전압 직류, 그러니까 HVDC 방식을 차세대 표준으로 밀고 있습니다. 800V HVDC요? 네,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류 전력을 데이터 센터 입구에서 딱 한 번 800V 직류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 고압 직류를 각 서버렉까지 그대로 직접 보내주는 겁니다. 아, 중간 단계를 확 줄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서버렉 근처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낮은 전압으로 딱 한 번 더 변환하는 거죠. 아하, 그럼 전압이 높으니까 같은 전력을 보내도 전류는 낮아지고, 그럼 케이블도 얇아지고 열도 덜 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불필요한 전력 변화 손실을 줄여서 약 5% 정도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5%면 데이터 센터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게다가 배선 구조가 단순해지고 구리양도 줄어드니까 관련 하드웨어 비용, 설치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냉각 비용까지 다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와, 일부 분석을 보면요. 유지보수 비용은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센터의 총 소요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 5%, 개선의 유지 보수 비용 70% 절감, 총 비용 30% 감축 가능성이라.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하는데 전력 부족이랑 비용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발목을 잡는 거죠. 이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여러분께서도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그냥 데이터 센터 몇 개 효율 높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물리적인 기반, 인프라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거든요. 네. 따라서 전력용 반도체, 온세미컨덕터 같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전력 관리 시스템, 냉각 솔루션,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식까지 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미래 산업 지형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될 거고 이 HVDC는 그 기둥을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혁신 기술로 넘어가 보죠. 자동차 산업의 오랜 규칙을 깨트릴 잠재력을 가진 테슬라의 로보택시입니다. 네, 로보택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차를 사서 소유하고 필요할 때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내연기관차는 연료비, 엔진오일 교환, 수리비 이런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상당했고 또 비싸게 산 차가 실제 운행 시간보다 주차장에서 그냥 서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그런 근본적인 비효율 문제도 계속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게 내연기관차의 한계였죠. 그런데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차랑 비교하면 부품 수가 훨씬 적고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고장날 확률도 낮고 유지보수 비용이 현저히 적게 들죠. 운영 효율성이 좋다. 네, 운영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주력 차종을 대량 생산하면서 규모의 경쟁을 달성했고 전기차 생산 원가를 계속 낮춰왔거든요. 네네. 로보택시는 바로 이 저렴한 운영 비용이라는 전기차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차량 구매에 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사람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높은 가동률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죠. 로보택시, 이름 그대로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 그러니까 운전기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움직이는 공유 차량 서비스. 이걸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혼자 와서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네, 핵심 키워드는 무인, 그리고 공유입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 당연히 인건비가 안 들고요. 이론상으로는 충전 시간 빼고는 24시간 내내 운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 주고 차를 꼭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싸게 로보택시 불러서 타면 되니까요. 바로 거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가 저물고 서비스로 이용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만약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구상이 성공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그냥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 추가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중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뀐다? 그렇죠. 개인의 차량 소유 개념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동, 즉 모빌리티를 하나의 서비스, 마스, 모빌리티 애즈 서비스라고 하죠. 이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주유소, 정비소, 자동차 보험, 중고차 시장, 자동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산업 생태계에 걸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야,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의 혁신 기술, GE의 개방형 팬 엔진, 엔비디아의 HVDC 데이터 센터,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 기술들 모두 각자 속한 영역에서 그냥 조금씩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산업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혁신, 즉 패러다임 전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기술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GE와 사프라는 항공산업의 오랜 숙제인 비용 절감과 환경 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엔비디아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현실 세계에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한계와 병목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자체,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오랜 관습과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시도는 각각 항공, 컴퓨팅 인프라, 모빌리티라는 거대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상업적인 성공이나 시장 표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아, 물론이죠.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GE의 개방형 팬 엔진, 이거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이 실제로 채택을 해야 하고 또 각국 항공당국의 그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인증 절차를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날개를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증이 중요하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HVDC 데이터 센터 기술도 마찬가지겠네요. 개념은 좋은데 실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이걸 적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기술적 문제나 표준화 이슈 아니면 초기 구축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든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얼마든지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이걸 수많은 실제 도로 주행으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허들이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 환경도 헤쳐나가야 하고 또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차를 사람들이 과연 불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뭐랄까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넘어야 하는 과제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세 가지 기술 모두 미래를 바꿀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그 실현 과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너무 장밋빛 전망이나 잠재력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이게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과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GE 에어로스페이스, 엔비디아, 테슬라가 추진하는 이 담대한 기술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성장에 주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와 통찰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각각의 기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규제의 장벽이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또 새로운 인프라 구축 문제 같은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잠재력의 크기하고 내재된 위험 요인을 좀 냉정하게 저울질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특정 기업이나 기술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이 기술들이 보여주는 더 큰 흐름,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성 자체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오늘 논의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생각해보면 에너지 효율성의 극대화, 또 폭증하는 컴퓨팅 파워를 감당하기 위한 최적화 노력, 그리고 유형 자산의 소유에서 무형의 서비스 이용으로의 전환,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앞으로 우리 삶의 또 다른 영역들 혹은 아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산업 분야에서는 또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미래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